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몇 년간 전국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투자자의 피해도 속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나 부동산 가격은 대폭 상승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여전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한번 거래가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가 5만 가구를 표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실태 조사를 의뢰하였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따져보았습니다. 주택가격의 중위가격을 가구 연소득의 중위가격으로 나눈 수치를 조사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서 집을 장만할 때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5년 6개월이 걸리고 수도권은 8년이 걸린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월급의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8년이면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서울 통계를 제외한 수치이고 민간기관인 부동산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7.8배로 17년이 넘도록 월급을 안 쓰고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이 장점 덕분에 내 집 마련의 어떤 틈새 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내걸린 현수막은 온갖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하고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인테리어를 꾸며놔서 매우 넓은 느낌을 갖게 만들고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계약금 3천만 원만 걸어 놓으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한참 있다 내도 되고 심지어 대출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도 시중가의 20에서 30% 정도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곳은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가 아니고 그곳에 걸려있는 브랜드 건설사는 시공 애정사일 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서 대출이자 등 추가 금융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 규모가 작고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서민을 잡는 아파트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실제로 조합원들이 업무 대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본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자신이 결성한 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받는다고 착각하고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단지 토지 자금만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의 측면 지원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주택법의 취약함과 조합원의 무관심 및 무지를 악용해서 사업의 본래 시행자인 조합원을 실제 배제하고 전횡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조합원들과 조합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중도에 사업을 접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백지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강주의 사례를 들어보면 강주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올 3월 3일에 이 건설사 상대로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가 입주를 2달쯤 남겨놓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73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 건설공사에도 96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됐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조합 측에 343억 정도를 요구했고, 조합원들은 세대별로 추가 분담금이 평균 한 6,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자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건설사 측은 추가 비용을 받기 전에는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강주 지산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분양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이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서 125명에게 81억 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로 업무대행사 회장, 대표 등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조합원 자격 결격 세대나 미분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몇 년간 전국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투자자의 피해도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형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지연이나 실패의 책임도 조합원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시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실제 사업 추진을 성공한 주택조합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마냥 사기로 치부하거나 위험하다고 덮어두기만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업 실패의 책임이 조합원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조합 가입 계약 전에 예비 조합원들이 이 토지 매입 현황, 지구단위 계획 등의 입지 여건, 사업성, 예상 입수 시점,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의 비리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만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